work harder, not smarter, or work smarter, not harder. 여러분께서는 영어 발음 공부를 하실 때 이 둘 중 어느 쪽을 택하시나요? 제가 오늘 work harder가 아닌 work smarter 쪽으로 어떻게 하면 영어 발음 공부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하실 수 있으실지 10가지 팁을 드릴 텐데요. 이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오늘 필기 또는 화면 캡처를 해 놓으셨다가 앞으로 이 팁들을 하나씩 꺼내서 해보시면서 It is my hope that you all work smarter and not harder from now on. 지난 영어 발음이 좋은 사람들은 영상에 이어서 이 VARK Modalities Learning Style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Kinesthetic Learning입니다. 보통 Visual, Auditory, Reading and Writing까지는 많이들 스스로 공부를 하시는데 Kinesthetic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사실 Kinesthetic이 바로 영어 발음 공부 방법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Visual Learning이 영어 발음 공부를 할 때 가르치기도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리고 배우기도 가장 납득하기 쉬운 방법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소리가 교정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이 방법은 초급 레벨에서 더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시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시는 순간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영어로 말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빨라지면서 누구나 구강고지를 과장되게 움직이면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건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말 또 어느 나라 말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또 사람마다 말을 할 때 입과 턱을 움직이는 정도는 항상 다르니까요. 그 다음 Auditory Learning이 있습니다. 영어 소리를 공부할 때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러닝 스타일입니다. 이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 방법으로만 소리로만 접근을 한다면은 더 스마트한 방법이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가 아니고 또 타고난 청각력 그리고 음감이 있으신 분들이 아닌 이상 청각력만으로 소리 공부를 자꾸 들으려고 하시는 거는 지름길로 가는 게 아닌 조금 돌아서 정말 꾸준히 연습하신다면 언젠가는 청각력도 물론 길러지긴 하실 겁니다. 나중에 더 그거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지만 키네스타틱과 함께 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reading and writing. 저도 원리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이론적으로 뭔가를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설명드리는 것도 물론 좋아하지만 하지만 이 방법을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발음 공부의 진짜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그 방법은 바로 키네스타틱 방법인데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말을 하고 발음 소리를 낸다는 것은 역동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정지 화면이나 그림이 아닌 비디오라는 거죠. 항상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는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근육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음성 발성이 나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만 다루는 것이 아닌 쉐이핑 자체를 그래서 제가 영어 발음 교정을 바로 쉐이핑이라고 자꾸 부르는 겁니다. 쉐이프 명사가 아닌 역동적인 동사예요. 쉐이핑 계속 움직여야 해요. 뭔가를 조음점도 계속 바뀌고 발성도 바뀌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겉근육들은 운동을 하면은 보이는 게 바뀌지만 우리의 구강 구조의 소근육들은 운동을 시켜주기 시작하면은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소리가 변화돼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근육들을 쉐이핑을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그게 체화가 되면 정말 변화된 그런 발음 소리를 발음 교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 키네스타틱까지 함께 해주시면은 변화가 더 확 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number 2, multimodal learning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었죠.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한 가지 모드로만 계속 파고드는 것이 아닌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드를 레이어해서 전 샌드위치 이미지가 항상 떠올랐어요. 그래서 빵 따로 햄 따로 야채 따로 먹는 게 아닌 다 겹겹이 쌓아서 한꺼번에 먹고 소화를 시키면 그 어우러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느끼고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는 게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더 입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영어 발음 공부를 하실 때 꼭 다른 러닝 모드들도 다 챙기셔서 함께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와닿는 게 있으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씩 자세히 파고 들어가진 않겠지만 더 구체적인 설명이나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영상들은 따로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number 3, psychological flexibility. 이 용어는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사실 speech therapy 그리고 발음 교정에도 너무나도 필요한 컨셉
컨셉입니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생각들의 유연성을 가진다라는 의미인데요. 나를 제한시키는 그런 생각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는 부정적인 생각들에 맞닥뜨리고 그냥 딱딱하게, 정말 거센 태풍이 불면 단단한 참나무는 오히려 꺾어질 수 있어도 갈 때는 유연하게 구부러지다가 태풍이 지난 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도 나를 제한시키는 그런 생각들 또는 부정적인 생각들에 마주했을 때 벽을 만난 것처럼 그냥 단정 지어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영어 발음 공부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발음이 안 좋다, 나는 귀가 안 좋다, 나는 구강구조나 혀의 어느 부분이 너무 굳어있거나 근육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 또 나는 영어를 못한다, 그런 최악의 조건이나 생각들에 머물러서 단정짓지 않으시고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되 거기서 내가 그러나 마지막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유연하게 구부러질 수 있다, 이렇게 밴딩을 하시면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보실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특히 청각력 같은 부분에서 사실 우리의 귀는 잘 굳지 않습니다. 이 귀 기관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우리의 귀는 사실 인포메이션을 receive만 하고 우리 뇌에서 프로세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는 실제로 neuroplasticity라는 것 때문에 뇌는 굳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우린 이제 알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께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듣다 보시면 각 개인마다 발성의 차이도 이제 들리기 시작하실 거고요. 그리고 발음의 미묘한 그런 차이도 들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ear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셨고 포커스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못 들으신 것 뿐이에요. 음악하시는 분들께서도 타고난 청각력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ear 트레이닝을 통해서 나한테 필요한 청각력을 더 발달시키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여러분께서도 그러니까 나도 충분히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의 뇌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걸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뇌와 내 자신한테도 조금 더 친절하게 그런 찬스를 주시면 영어 발음 공부하실 때도 더 발전이 있으실 겁니다. Number 4, don't be apologetic 입니다. 여러분 외국인이랑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신가요? Sorry, my English is not so good. 이런 표현이요. 그런 사과는 앞으로 안 하시길요. 제가 어디선가 요즘 보니 Don't let your feelings become your attitude 라는 글귀를 봤는데 저와 정말 여러 레벨에서 it resonated with me. And so 여러분께도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실제로 말을 하다가 말실수를 하거나 뭔가가 잘못 표현이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감정이 들 수 있고 사과는 할 수 있겠지만 영어를 하실 때 태도 자체는 항상 미안하다는 태도로 영어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는 겁니다. 영어는 세계적인 언어이고 다 각자만의 표현 방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그리고 뻔뻔하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도 자체를 조금 피벗하시는 순간 영어도 조금 더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나오시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뻔뻔함을 조금 기르기 위해서는 제가 팁들을 또 몇 가지 드릴게요. 이게 또 유난히 어려운 분들 계시죠. Number 5, 내가 평상시에 영어 발음 공부를 할 때 안 해보던 것 해보기 입니다. 제가 몇 가지 방법들을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자세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제가 따로 영상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쉐도잉을 하신다면 쉐도잉 자료를 조금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미드나 영화 같은 걸 쉐도잉을 하신다면은 어떤 개인의 인터뷰 그리고 그냥 딱딱한 그런 인터뷰가 아닌 뭔가가 굉장히 자기 자신 감정이 섞인 그런 인터뷰 있죠.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감동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만약에 스피치 모델이 아직 없으시다면 내가 정말 이 사람과 비슷하게 말하는 것이 나의 영어 목표다 이런 상대들을 골라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영어 회화 패턴들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항상 일상적인 것보다는 나의 감정이 조금 더 묻어나는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내 인생에서 아니면 내 주위에서 내 주위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belief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영작을 해보셔서 그게 긴 문단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문장 짧은 문장 몇 개라도 또 여기서도 내가 감정이입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로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affirmations, 긍정적인 확언들 이런 걸 몇 개를 영어로 적어 놓으신 다음에 처음은 이게 정말 막 오그라들게 느껴지고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하시다 보면은
뻔뻔해지십니다 분명. 그래서 이런 거를 몇 개 계속 늘려가시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acting with different emotions. 이것도 역시 감정이입을 해야만 하는 그런 문장들을 가지고 연기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도요. 부정적인 감정들을 연기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뻔뻔한 연기도 꼭 잊지 말고 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My Heroic Story 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 자신만 아는 내가 무언가를 해낸 일, 그래서 내가 내 이야기 My own story 내에서는 내가 나의 히어로가 됐던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시고 그것에 대한 영어로 직접 또 감정을 실어서 말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랩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뻔뻔함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swag과 리듬감까지 또 덤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또 노래를 여러 가지를 불러보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실제로 즐겨 부르지 않는 장르여도 돼요. 제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노래들은 Carpenters과 같이 노래 자체가 조금 이렇게 말하듯 읊조리는 창법이 있는 노래들인데요. 뭐 아무 노래나 여러 가지 해보시면 좋아요. 제 줌 파티에 그때 참석하신 분들 제가 갑자기 노래에 함께 하자 그래서 조금 놀라셨죠? 하지만 너무 잘 참석해 주셨고 보통 그렇게 처음에 그 어색함의 벽만 넘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대한 평가나 판단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깨는 그런 도움에도 되시고 또 물론 영어 표현력을 기르시는데 Getting Another Soul에 도움이 되십니다. 그 다음 6번 Strategic Shadowing입니다. 전략적으로 쉐도잉을 하셔야 해요. 여러분 무작정 그냥 내가 들리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크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은 거를 쉐도잉 하셨을 때 첫 번째는 음소만 내가 pay attention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연음, 그 다음에는 억양, 그 다음에는 리듬 이런 식으로 쉐도잉 하실 때마다 다른 영역에 한번 포커스를 해보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모든 거를 또 레이어를 해서 한꺼번에 다 그게 들리시는 때가 오시겠지만 아무 훈련 없이 처음에 그냥 무작정 쉐도잉을 하실 때는 미묘한 발음의 차이 그리고 억양, 음소, 그 발음 사이사이에 나오는 연음들, 동시조음들 그리고 훅 지나가는 소리들 이거 모두가 다 한꺼번에 하시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우세요. 그래서 한 영역씩 쉐도잉 하신 방법 제가 언젠가는 쉐도잉 시범 영상은 꼭 한번 만들고 싶어요. 오케이. Number 7. Slow down. 영어를 하실 때 너무 빨리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빨리 하면 또 더 유창하게 들리는 효과가 일시적으로 또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계속 걸리십니다. 어디선가에.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빨리 말하려고만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slow down 하시고 내가 느리게 말해야 될 때는 느리게 말하고 또 빨리 이렇게 번치해서 청크로 말해야 될 때는 또 그렇게 훅 말하는 파트도 있어야 하고 이런 강약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영어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그 빨리 말해야 된다는 그 텐션 섞인 소리가 아닌 조금 더 relaxed 된 chill 힘 빠진 소리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은 줄 때만 주시고 뺄 때는 빼셔야 한다는 거 제가 항상 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요 근래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발음 공부할 때도 왠지 운동할 때처럼 그렇게 막 힘들게 부트캠프 스타일로 훈련하지 않으면 왠지 공부한 것 같지가 않다. 또 소리를 크게 내면서 발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발음 공부를 제대로 한 것 같지가 않다. 특히 남성분들 조금 더 유연해지시고 조금 더 릴렉스해도 되십니다. 그게 오히려 좀 더 플로우가 생기면서 더 멋있게 들리세요. 그 다음 number 8 자투리 시간 이용하기입니다. 이것도 바로 전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맥락인데 한꺼번에 많이 힘들게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씩 하루 종일 꾸준히 연습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든지 교정은 즉각적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세 교정도 내가 자세 교정 하루에 1시간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 23시간 동안은 자세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자세 교정이 안 되겠죠. 그냥 꾸준히 생각날 때마다 자세를 조금씩 제대로 교정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자세가 조금 더 바로 세워지는 것처럼 발음 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막 많이 하고 forgetting about it the rest of the day 그런 것보다는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새로 배우신 새로 터득하신 발음들 발성들 꾸준히 연습해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또 영상을 만들고 싶긴 한데 우선 number 9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어떤 강박관념이냐면요. 아까 한 가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말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큰 거 중에 하나고요. 또 두 번째는 중간에
이런 말이 들어가거나 쉬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영어를 말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내가 또박또박 정말 잘 말을 해야 한다. 괜찮으세요. 중간에 실제로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So 이런 말들이요. It's okay. 잠깐 생각을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말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완벽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 완벽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는 발전이 있으시면 됩니다. 작은 발전들이 쌓여서 성공 사례들이 되는 것이고 큰 변화, transformation이 결국엔 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 내가 이걸 이제 배웠으니까 지금부터 큰 변화,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는 분들께서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리고 number 10, 내 모습을 모니터링하기입니다. self-monitoring and self-feedback. 너무나도 중요해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녹음을 해서는 발음 공부를 하시는데 녹화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녹화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발음을 직접 해보시면서 제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울을 두고 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연습하시면 더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고 또 제스처 같은 것도 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그러면은 너무 overwhelming 되실 거고요. 여기서 정말 작은 실천, 작은 발전들이 쌓여서 큰 성공 사례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작은 실천을 하나씩 하시다 보면은 어느새 점점 트랜스폼 하고 있는 나의 영어 발음, 그리고 내 영어 발음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거 먼저 실천하실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 I'm always rooting for you and I'll see you in my other videos. Bye everyone.